네, 26번째 챕터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정의 없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 내용만 전달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좀 다른 얘기 잠깐 하고 들어가면요. 오프라인상에서 우리가 이 정도 강의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서로에 대해서도 좀 알고 좀 친분도 좀 쌓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제가 여러분에게 궁금한 거를 묻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궁금한 걸 저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어떤 관계가 쌓여서 참 좋았는데 이 온라인상에서의 강의는 그러한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혼자 하고 싶어도 또 사실 좀 두려운 게 뭐냐면 이게 남는 강의잖아요. 이게 매번 한 달에 한 번씩 바뀌는 게 아니고 한 번 강의하면은 최소 2, 3년은 계속되는 강의다 보니까 한마디 한마디 하기가 사실은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이게 1년 뒤에는 어떻게 들릴 것인가, 2년 뒤에는 어떻게 들릴 것인가 이런 거를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저도 뜻하지 않게 더 농담도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얘기도 좀 더 많이 들려주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확실히 좀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또 온라인 강의를 녹음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보다 좀 더 다양한 얘기들, 그러니까 강의 시간을 늘리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조금 더 오프라인 틱한 그런 강의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을 한번 가져봅니다. 자, 그러면 26번째 챕터에 들어가서 강의를 시작을 할 텐데요. 이제 강의가 남은 게 26챕터하고 27챕터입니다. 사실상 25챕터까지 여러분들 다 공부하셨으면 시어너는 이미 정복을 하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부할 내용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26챕터의 내용과 27챕터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어너의 마지막 부분이다라고 해서 긴장의 끈을 놓지만 않으시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26챕터와 27챕터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긴장을 놓지 마시고 26-1의 강의를 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선행처리기와 매크로입니다. 자, 선행처리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래전에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와 유사한 내용을 언급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좀 너무 오래된 얘기예요. 우리가 처음 그 시어너를 공부할 때 제가 한 차례 잘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뭐냐면 그 실행 파일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단계는 이렇습니다. 내가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죠. 우리는 그 소스 파일이라는 데다가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 코드를 담습니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선행 처리기, 컴파일러, 링커의 얘네들 각각이 진행하는 과정을 단순히 컴파일이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컴파일 과정이 끝나면 실행 파일이 생성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소스 파일이 실행 파일이 되기까지의 단계는 기본적으로 3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선행 처리기에 의한 선행 처리 과정. 자, 그 다음에 컴파일러에 의한 컴파일의 과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링커에 의한 링크의 과정을 거쳐서 실행 파일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컴파일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조금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컴파일해서 만들어진 이 오브젝트 파일을 가리켜 보통 우리가 그냥 바이너리 이야기합니다. 컴파일을 해서 바이너리를 생성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컴파일을 했다라고 해서 컴파일된, 즉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CPU가 이해할 수 있는 명령문으로 조합을 했다라고 해서 이것이 바로 실행 파일이 되는 것은 아니죠. 자, 실행 파일이 되기 위해서는 운영체제가 요구하는 파일의 기준을 다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사실상 프로그램을 실행해주는 주체는 우리가 보통 CPU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모든 바이너리는 실제 프로그램의 실행은 CPU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CPU를 갖다가 활용하는 주체도 사실은 OS입니다. 즉 운영체제가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봐왔던 그림이 이거죠. CPU가 있고 OS가 있고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 요즘은 앱이라고 많이 부르죠. 예, 모바일 환경에서. 자, 어플리케이션이 그 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운영체제가 요구하는 실행 파일의 포맷이 있어요. 그 포맷대로 바꿔주는 과정을 가리켜 링크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링크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음 챕터에서 마지막에 링크의 과정에 포함되는 것들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이 링크의 과정 중에 하나가 실행 파일 생성, 운영체제가 요구하는 포맷의 실행 파일 생성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링크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얘가 도대체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는 다음 챕터로 일단 넘기기로 하고요. 일단은 이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컴파일 이전에 진행이 되는 선행 처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면은 소스 파일이 일단 선행 처리기를 통해서 선행 처리의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여기 참 주목해서 보세요. 소스 파일 있죠? 선행 처리 이후에 생성된 소스 파일 보니까 일단 이름도 소스 파일이네요. 선행 처리를 거친 소스 파일이래요.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바뀐 게 실제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int main void 그대로 있습니다.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실제로 선행 처리기가 하는 일은 뭐냐면 소스 코드를 일부 변경시키는 겁니다. 예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CPU가 또는 운영체제가 이해할 수 있는 CPU나 운영체제에 더 친근한 코드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단순히 우리가 눈으로 봐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변경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로 선행 처리기가 해주는 일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즉, 컴파일러에 의해서 실제로 CPU나 운영체제에게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그러니까 실행 파일에 더 가까운 상태가 되도록 컴파일러 과정을 거치기 이전에 소스 파일 상태에서 내가 일부를 변경하는 것이 바로 선행 처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설명이 조금 어눌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무엇인지를 갖다가 제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예를 드리면 여러분이 이게 바로 선행 처리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여기서 딱 하나입니다. 컴파일 이전에 선행 처리기에 의해서 선행 처리 과정을 거치는데, 선행 처리기가 하는 이 선행 처리의 작업은 뭐냐면 단순 변경이다. 즉, 변경된 이후에 프로그래머가 눈으로 봐도 실제로 이해할 수 있는, 즉 소스 코드를 갖다가 일부 변경을 시키는 거지, 이것을 무엇으로 바꿔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이너리 파일로 바꾼다거나 01001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얘기하는 선행 처리 과정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행 처리기가 어떠한 일을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파일러에게 명령하는 거, 컴파일러에게 해주는 명령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명령입니다. 앞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이런 거, int, func, 그 다음에 void, 한 다음에 세미콜론. 이거 뭐예요? 어떤 의미였죠? 컴파일러에게 이런 걸 알려주는 거였었죠. func라는 함수가 나중에 등장을 하니까 그 func라는 함수는 인자값을 받지 않고 int형 데이터를 반환하는 함수가 뒤에 나오니까 func의 함수 호출 문장이 나오면 이 정보를 참조해서 컴파일을 진행해라. 이것이 바로 정보를 전달을 해주는 거죠. 컴파일러에게. 자, 이와 마찬가지로 선행 처리기에게 명령문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행 처리에게 전달하는 명령문은 샵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자마자 여러분들 번뜩 떠오르는 게 하나 있을 겁니다. 뭐냐면 샵 include 그 다음에 standard io.h. 자, 대표적인 선행 처리기 명령문이에요. 자, 이거 그럼 선행 처리기에게 뭘 명령하는 걸까요? 요거를 제가 설명을 바로 드릴 건데요. 그에 앞서서 제일 처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요 선행 처리기 명령문을 가지고 일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자고요.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자, 선행 처리기가 일단 소스 파일을 갖다가 이제 훑어 내려갑니다. 쭉 이제 선행 처리기가, 제가 눈을 딱 이렇게 그려볼게요. 얘가 선행 처리기라고 가정을 합시다. 참, 그림 보면 과간이지만 눈만 그리니까 좀 아쉽죠. 얼굴까지 그렸는데 이게 진짜 제가 진지하려고 하는 건데 계속 강의하겠습니다. 좀 그러네요. 자, 일단은 얘가 선행 처리기라고 하자고요. 선행 처리기가 이제 봅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선행 처리기, 무슨 기자 들어가면 기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것도 컴파일러와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일종의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래서 선행 처리기가 소스 파일을 쭉 봅니다. 딱 보자마자 나에게 명령하는 문장이 있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샵으로 시작하면 이것이 바로 선행 처리기에게 명령하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샵 define, 이게 하나의 선행 처리 명령문입니다. 그러니까 약속되어 있어요. 샵 define은 어떠한 명령을 내리는 명령문이다 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선행 처리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는 거냐면, 파이라는 게 등장을 하면 무조건 이거를 3.14로 바꿔버려라.
교체해라. 그런 명령문이 바로 샵 define 명령문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따라서 이 문장은요, 컴파일러에게 명령을 내리기 위한 그런 문장이 아니고 선행 처리기에게 뭔가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한 명령을 내리기 위한 문장이에요. 따라서 이것을 갖다가 누가 접수를 하냐면은 이제 선행 처리기가 접수를 합니다. 아, 바로 판단을 해요. 그리고 얘를 지워버립니다. 자기가 인식을 했으니까 남겨둘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컴파일러는 이거 이해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만 인식을 해요. 아, 파일을 3.14로 바꾸라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쭉 읽어 내려갑니다. 파이가 있나 없나 쫙 봐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소스 파일의 마지막까지 봅니다. 딱 보니까 뭐가 있어요? 파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뭘로 바꿔주느냐? 3.14로 그냥 단순 치환시켜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선행 처리기에 의해서 선행 처리 과정을 거치고 나면 실제 소스 파일은 어떻게 변경이 이루어질까요? 이렇게 변경이 이루어지겠죠. 즉, 이렇듯 선행 처리기가 대표하는 대표적인 일은 바로 치환입니다. 파이가 3.14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선행 처리기에 전달하는 명령문은 당연히 선행 처리 이후에 소멸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컴파일이 이루어지는 소스 파일은 바로 이것이 되는 겁니다. 즉, 컴파일 될 때에는 샵으로 시작하는 명령문들 다 처리가 된 상태예요. 그리고 뭔가 치환이나 교체 작업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컴파일의 과정이 진행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눈으로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코드 수준이죠. 즉, 선행 처리기는 매우 단순한 작업을 합니다. 어떠한 작업을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소스 파일에다가 어떠한 그 규칙을 적용을 해서 내가 소스 파일을 갖다가 이렇게 조금 변경시키길 원한다. 규칙적으로 변경을 시키길 원한다. 이때 쓰는 것이 바로 선행 처리기, 즉 샵으로 시작하는 명령문인데 그냥 이렇게 짧게 우리가 얘기하기에는 그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거를 제가 이제 이번 챕터를 통해서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자, 또 몇 가지 제가 언급하지 않은 거 말씀을 드리면 샵 define 이렇게 선행 처리기에게 명령을 하는 명령문에는 세미콜론을 찍어주지 않습니다. 이 세미콜론은 컴파일러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문장의 끝이 여기다. 근데 얘는 선행 처리기가 딱 접수한 다음에 그냥 소멸되는 문장이잖아요. 따라서 얘네들은 세미콜론을 찍어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셔야죠. 그러면 문장의 끝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러한 질문이 사실은 자연스럽게 나오면 좋은데 뭐 못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못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 저도 뭐 그런 질문 하고 산 건 아니에요, 솔직히. 예, 그럼 세미콜론이 없어요. 세미콜론이 없으면 문장의 끝을 갖다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중괄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근데 왜 세미콜론을 붙여주지 않기로 되어 있냐면은 선행 처리 명령문은 기본적으로 한 줄에 표현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즉,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요, 샵 define 파이 그 다음에 한 줄, 그 다음 줄에서 3.14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한 문장, 그러니까 한 줄에,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은 한 줄에 표현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미콜론은 붙여주지 않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샵 인크루드에 대해서는요, 사실 우리가 다음 챕터에서 자세히 얘기를 할 겁니다. 즉, 이 샵 인크루드라는 명령문에 대해서는 다음 챕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하는 일이 매우 단순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맨 첫 번째 문장에다 써놓았었는데 실제로 얘가 하는 일이 이거예요. 샵 인크루드 포함하라라는 겁니다. 뭘 포함하냐면 standard.io.h라는 이 헤더 파일이죠. 이 standard.io.h라는 헤더 파일을 이 문장을 대신해서 여기다가 가져다 놔라라는 뜻이에요. 매우 단순하죠. 이거 제가 다시 다음 챕터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그냥 지금 조금 미리 말씀드릴게요. 즉, 이 문장을 대신해서 여러분요, 이 문장 싹 지워버리고 standard.io.h라는 헤더 파일, 그 소스 파일 있죠. 이거 찾아가지고 헤더 파일, 소스 파일이 아니라 찾아서 거기 있는 거 모두 긁어다가 여기다가 붙여넣어도 컴파일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 파일을 열어가지고 거기 있는 내용 긁어다가 이 문장을 대신해서 넣어버리면 여러분이 선행 처리기가 할 일을 대신 해준 건데 아주 지저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할 일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나중에 다음 챕터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이 샵 인크루드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 선행 처리기가 무엇이고 선행 처리 명령문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맛만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선행 처리 명령문들을 갖다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선행 처리기구나라는 것을 이제 감으로 느끼셔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26-2의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